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탓일까요? 6살이 된 아이는 장난감이 집에 차고 넘치지만 계속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너무 장난감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 같아 지난 주말에는 함께 서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되고 읽고 싶은 책만 사줄 거라는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서점 한켠에 전시되어 있는 장난감을 보더니 공룡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원하는 장난감을 붙들고 놓지 않더라고요.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어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공룡 장난감에 꽂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울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이라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이 민폐라는 생각에 장난감을 어거지로 떼어놓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서점 앞에 누워 바둥거리며 공룡 장난감을 사달라고 악을 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사줄까 싶다가도 집에는 이미 장난감들이 한가득 넘치게 있는 것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간신히 달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장난감을 향한 아이와의 씨름은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직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저희 첫째 아들은 아직 4살이라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다고 믿고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오늘 말 안 들었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전화하지 마 하면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나선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착한 일 했다고 해줘 라고 말을 하죠. 언제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아이의 동심이 늦게까지 파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아이가 생각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 네, 오늘 저는 자제력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도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면 더 좋은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어느 선에서 다스려야 하는데요. 식욕에 끌려가고 즐기고 싶은 것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지나치게 살게 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뉴스에서 자주 나와서 봤는데요. 0.7%대라고 들었어요. 아이를 갖는 가정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3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는데요. 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었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한 가정에 오직 1명의 자녀만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6명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들은 1명뿐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최고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간섭으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한 것이죠. 자신의 요구가 그때그때 충족되다 보니 욕구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절제를 제때 배우지 못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때와는 다르게 욕구가 그대로 충족이 되니까 절제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교권 추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사실 부모님 세대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 세대에도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들은 꼭 한 명씩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은 어렵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 존재였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도 무서운 분이셔서 아침 등교 시간에 늦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거나 하면 혼나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에서 말한 교권 추락은 교권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말하는데, 그 권리가 추락했다는 뜻인데요. 요즘의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을 접했는데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 학생은 분노 조절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에 가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했고, 안 된다는 선생님에게 물건과 교과서를 던지기 시작하고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한 학생은 말리던 선생님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선생님은 전치 3주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다뇨. 그렇습니다. 만일 학생이 내가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게 되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의 일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강행했을 때 후유증을 예측하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만이나 화를 억제하지 못해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초등학생 때부터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말이죠. 비단 학생들뿐만은 아닙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87%가 사표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나 내가 일하는 것보다 연봉이 낮다고 느껴질 때, 잦은 야근 등 경무에 시달리게 되면 사표를 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만약 욕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잘 다니던 회사의 충동에 따라 사표를 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장의 카드값이나 은행의 적금을 생각하면서요.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호등인데요.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출발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약속인데, 만약 신호등이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 차가 먼저 갈 거야 하면서 출발해 버린다면 다른 편 차선에 있던 차들은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위는 무질서가 되어버리게 되죠. 물론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욕구만 있고 자제력이 없다면 고장난 신호등에 출발하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제력은 내 욕구대로 원한다고 계속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발전을 위해선 욕구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이 꼭 필요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잡일이 너무 많아. 내 업무도 못 하겠잖아. 하다가도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지금 많이 배우자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죠. 욕구보다 강한 자제력을 갖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제력인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근육 만들기, 자기개발, 취업하기 등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1개월 만에 40%가, 6개월 만에 60%가 새해 목표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40%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새해 결심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포기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자제력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자제력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심삼일로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왜 포기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래야 자제력도 배워나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제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길러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를 쓰며 우는 아이에게 부모는 일관된 자세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하면 아이는 때를 쓰면 들어주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계속 때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태도로 단호하게 아이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에게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를 부리는 아이에게 부모로부터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표 설정은 잘 정의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자, 주관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 일과 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자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노력을 세우는 겁니다. 또한 자제력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폭식하는 사람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 PC방을 즐겨가는 친구들을 곁에 둔다면 당연히 그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혼자 절제하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제력이 소모됩니다. 반면에 건강한 식단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훨씬 적은 자제력만이 소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자신의 목표와 진행 중인 성과를 이야기하여 그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배우는 것이 자제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자기관리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기관리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인데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자기 조절을 위해 운동이나 영양가 있는 식이 섭취, 적절한 양질의 수면, 효과적인 휴식 등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습관적인 자제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실생활에서 자기관리 등 자제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우리의 욕구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다스리는 자제력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